행렬 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렬 계산은 오른쪽이 이제 행렬식인데요. 행렬식. 왼쪽과 같은 방정식을 우리가 손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행렬이. 자, 일단 왼쪽과 같은 식이 있을 때 이것을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행렬식으로, 이걸 행렬식이라고 하는데요. 차이는 행렬식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또는 이렇게 꺽쇠 표시로 이렇게 하면 이제 행렬식이다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왼쪽과 같은 식을 행렬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면, 는 왼쪽, 이꼴 왼쪽에 문자가 x와 y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x와 y를 먼저 이렇게 쓴 다음에 는, 예. 그리고 x와 y를 먼저 쓰고, 그 x와 y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숫자만 남죠. 숫자만. 여기에 1, 1, 2, 1이라는 숫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여기에 1, 1, 2, 1. 예. 그 다음에 이 는 오른쪽에 보면 2와 3이 있죠. 예.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요게 행렬식입니다. 요 식을 행렬식으로 바꾼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x와 y 문자가 있는 요 행렬을 우리가 색깔을 바꿔서요, x행렬, 요거를 는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l행렬, 여기를 a행렬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2x는 4라고 했을 때 우리는 행렬식으로 바꿔보면 x, 문자가 x만 있죠. 그죠? 여기 x. 문자가 없다라고 보면 2만 남겠죠. 그렇죠? 2는 오른쪽은 뭐 4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색깔을 더 바꿔서요, a행렬, x행렬, l행렬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 x를 구해야 되니까 이 a행렬의 역행렬, 그래서 a-1을 곱해주고, 왼쪽에 곱해주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a-1 행렬을 곱해주면 결국 얘는 약분이 돼서 x는 a 역행렬 곱하기 l, 즉 a의 역행렬 곱하기 l 해주면 x 값이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a의 역행렬을 곱해주고, 이쪽에도 a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약분돼서 x는 얼마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예. 즉 a의 역행렬을 곱하기 l행렬 해주면 x행렬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한번 이걸 엑셀에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자, 여기에 이제 보면 a행렬 이렇게 쓸 수 있죠. a행렬은 뭐라고요? 1, 1, 2, 1. 네. 그렇죠? 네. 잠깐 띄고, 그 다음에 여기에 l행렬. 네. l행렬은 2와 3이라고 그랬죠. 2와 3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요거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이렇게 표시해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a행렬, x행렬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x행렬은 결국 a의 역행렬 곱하기 l행렬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l행렬은 이미 나와 있고 a의 역행렬만 안 나와 있죠. 그래서 a의 역행렬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a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a의 역행렬. 그러면 요게 2 곱하기 4행렬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잘 봐봐요. 여기 잘 보면, 자,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4행렬이 아니라 2 곱하기 2행렬이죠. 이렇게 클릭하면 2 곱하기 2행렬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4 곱하기 2행렬이죠. 여기를 보라고 했어요. 여기. 다시 갑니다. 4 곱하기 2행렬. 자, L행렬은 그럼 차원이 어떻게, 이걸 차원이라고 하는데, 몇 곱하기 몇, 이걸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L행렬은 어떻게 될까요? L행렬은 2 곱하기 1행렬이 되겠죠. 왜? 자, 이렇게 두 개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2 곱하기 1행렬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A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A행렬의 역행렬. 근데 역행렬을 구할 때 항상 이렇게 차원이 2 곱하기 2. 여기 보면 이렇게 했을 때 2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죠. 저기 차원이 이게 두 줄에 두 칸. 똑같이, 세로도 2, 가로도 2. 이렇게 돼 있어야만 역행렬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된 것은 역행렬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A행렬이 만약에 3, 2, 1, 1, 1, 5. 요거는 차원이, 자, 볼까요? 여기 3 곱하기 2행렬이죠. 이렇게 3 곱하기 2행렬 이런 것들은 역행렬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가로, 세로 칸이 똑같은 것을 정방행렬이라고 그랬죠. 정방행렬이다. 정방행렬. 정방행렬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방행렬. 그래서 A의 역행렬은 정방행렬일 때, 즉 가로와 세로의 배열이 똑같을 때, 똑같은 크기일 때만 A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그럼 어떻게 구하냐? 커서를 여기에다 놓는 게 아니라 똑같이 똑같은 크기만큼 A행렬하고 똑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확보를 한다고 그랬어요. 드래그를 해서 확보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식에 이렇게 놓을게요. 수식에 보면 여기 함수 삽입이 있다고 있어요. 함수 삽입.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나오죠. 여러분은 이거를 모두로 해야 될 거예요. 모두로 하면 쭉 내리면 M에서 여기 M 인버스가 있습니다. M 인버스. 그래서 M은 매트릭스라고 있죠. 매트릭스는 행렬이라고 있습니다. 행렬이라고 그랬어요. 인버스는 뒤집다. 뒤집다라는 뜻이죠. 뒤집다. 그래서 엑셀 함수에서 M 인버스가 바로 역행렬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배열의 역행렬을 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확인 누르면 이런 상자가 나오죠. 결국 우리는 뭐에 대한 역행렬이냐 이거죠. A에 대한 역행렬이잖아요. 그래서 A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A 행렬을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4개죠. 쭉 선택해 줬어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뭘 눌러야 된다고요?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지금 보면 정방형 배열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행과 열의 수가 같은, 즉 행과 열의 수가 같은 정방형 배열이다 라는 거죠. 정방행렬이라고 그랬죠. 이럴 때만 역행렬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역행렬이 나왔습니다. 역행렬이. 그럼 X는 결국 이 역행렬 곱하기 L 행렬이라고 했죠. 요거 여기 또 지웠네요. X는 역행렬 곱하기 L 행렬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A의 역행렬 곱하기 L 행렬. L 행렬. 자, 요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행렬의 곱셈. 요것도 뭐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행렬의 곱셈. 즉, 요놈하고 요놈을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놈의 차원이 2 곱하기 2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2 곱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2 곱하기 2에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행렬의 차원은 2 곱하기 2, L행렬의 차원은 2 곱하기 1. 예. 자, 행렬은 아무렇게나 곱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 값, 예. 요 값, 요 놈과 요 놈이 똑같아야만 행렬의 곱이 성립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행렬의 곱셈의 결과값은 바깥의 놈, 요 놈과 요 놈, 2와 1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2 곱하기 1행렬의 형태로 된다는 거죠. 2 곱하기 1행렬은 예,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거죠. 두 줄에 한 칸이니까.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할 때, 아까 역행렬 할 때는 여기가 4칸이니까 4칸을 선택해서 했고, 행렬의 곱셈할 때는 이렇게 차원을 2개를 써놓고 제일 바깥의 것끼리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놓고 여기에 함수 삽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함수 삽입. 네, 이번에는 행렬의 곱이기 때문에, 행렬의 곱은 뭐라고 했어요? 매트릭스 멀티라고 그랬죠. MULT. 네, 여기에 행렬의 곱이다. 행렬의 곱을 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확인 누르면 뭐하고 뭐를 곱한다? A의 역행렬 요 놈하고 요 놈. 그래서 첫 번째 행렬에는 여기에는 요 놈을 선택해 주고, 커서를 이쪽으로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로 깜빡깜빡 하죠.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L행렬 요거를 선택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